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종목 장세 얘기해 볼까요? 꾸준히 제기는 됐었는데 제대로 지금 좀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 오늘은 타이틀을 강력한 종목 장세 이제 시작이다. 아님 말고죠, 뭐. 플랜 A. 항상 그렇죠. 플랜 A가 있고 그게 맞으면 곧, 틀리면 플랜 B로 가야죠. 자, 플랜 A가 강력한 종목 장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왜냐하면 그 가능성이 이미 보였다는 거죠. 자, 우선 그 우리 시장을 잠깐 놓고 보면, 정말 유례 없는 장이었죠. 지난 2월 말까지 해서 지수가 6,347포인트를 갔어요. 지난 한 해 동안도 뭐 거의 70%, 지수가 70% 넘게 코스피가 올라왔죠. 정말 기절할 정도의 흐름을 보였고, 뭐 정부에서도 처음에 얘기했던 게 5천 지수 가자 그랬는데 뭐 단숨에 6천을 넘어서 버렸죠. 특히 이제 얼마나 속도가 빨랐냐면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상상도 못할 정도. 2026년 한 해, 1년도 아닙니다. 1년에 50% 그래도 어마어마한데, 1년도 아니고 단 2달 만에 50% 지수가 올라가 버린 거죠. 이번에 왜 이렇게 지수가 막 부러지고 폭락을 하고, 이거 폭락할 때 보시면은 많이 심할 때가 마이너스 뭐 12% 폭락 나왔으니까, 지수가 12%, 개별 종목이 10% 이상 급락해도 정신이 없는데, 지수 자체가 말도 안 되게 막 10% 이상 부러진 겁니다. 이렇게 나왔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란 전쟁이다, 뭐 금리다, 뭐다, 뭐 AI 모멘텀 훼손이다 등등 많았지만은, 그만큼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급등주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급등하고 나면 이렇게 조정받는 게 아닙니다, 보통. 그냥 이렇게 받는 거죠. 자, 그 흐름에 가깝다. 이런 흐름이 나온 건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렇게 폭등을 했나요? 사실 시가총액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반도체 투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이죠. 이들이 지수를 강력하게 땡기다 보니까 끌려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없으신 분, 비중이 좀 적으신 분, 그 외에 대형주 비중이 적었던 분들은 도저히 이 지수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다. 굉장히 난감한 장이 그동안 펼쳐진 거죠. 자, 그런 흐름에서 지수를 따라가는 것조차 어려운, 자, 그런 상황에서 왜 삼성전자가 지금 SK하이닉스가 이렇게 강하게 부러졌을까?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항상 많이 올라도 부러지더라도 핑계는 있어야 돼. 뭐 이유가 있어야 돼. 그죠? 그 이유라는 게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장 사이클을 놓고 볼 때, 얘는 가는데 얘는 왜 못 가는가? 항상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산행을 할 때도 보면 선발대가 있고, 단체로 산행을 가면 다 같이 뭉쳐서 가는 게 아닙니다. 선발대가 있고 뒤에 좀 속도가 떨어지는 후발대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통 그래요. 그래서 지수 관련 선발대, 먼저 발 빠른 사람들이 저기 언덕에 가서 쉬고 있을 때 뒤에 종목 장세, 후발대가 따라가는 겁니다. 후발대가 따라가면 이 사람들이 돌아보면서 왔어, 그리고 또 출발을 합니다. 보통 그렇죠. 그래서 지수가 먼저 땡기고 지수 쉴 때 종목이 후발대로 가는 거죠. 지금까지 2달 동안 이 지수 관련 선발대가 달려갔던 겁니다. 쉼 없이 달려간 거예요. 그 룸을 이만큼 열어뒀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이, 나머지 못 간 종목이 바로 후발대가 따라가는 겁니다. 보통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익 또는 선수들 수익이 가장 많이 날 때가 이 구간이죠. 이 갭을 좁힐 때가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선발대를 놓치신 분들은 지금 종목 장세 후발대를 노려야 할 단계가 왔다, 그 얘기예요. 자, 지수가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핑계거리가 있어야 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란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깝깝하죠. 새로 이제 등장한 최고 지도자가 뭐 죽었네, 많이 부상당했네, 어쩌네 그랬는데, 뭐 살아있더라, 그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전쟁을 확대하겠다. 미군 기지 공격하겠다. 등등 얘기를, 강력한 또 멘트를 좀 꺼내놨고, 이란 같은 경우, 이란의 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종전 조건도 꺼냈습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야, 니들이 우리 공격했으니까 배상금 내놔라. 그리고 다시 침략
재침략 방지 보장까지 해라. 각서 써라. 그래야 전쟁 원래 끝내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강성의 어떤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는요, 글쎄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왜 전쟁을 시작했는지도 지금 뭐 논란이 심합니다만은 끝내는 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이미 이겼다. 다 때려 부셨다. 그래서 우리 승리를 선언하고 끝낼 수도 있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물론 트럼프가 전장을 벗어나 버리면 이 전쟁은 끝이 나겠지만은 깔끔하지가 못하죠. 명분을 찾아야 돼요. 지금은 이란과 트럼프 같은 경우도 전쟁을 지속해서 서로에게 좋을 것 없습니다, 물론. 근데 명분을 찾기가 어려워요, 지금. 트럼프는 명분이 있어야 끝날 거 아닙니까? 이란도 뭐가 있어야,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지금은 이란 전쟁은 서로 전쟁을 끝낼 명분을 찾고 있다. 그걸 못 찾게 되면 이건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안 끝난 것도 아닌 그냥 이란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이다. 재수 없으면. 다만 이제 이거는 찝찝한데, 자, 이거는 찝찝한데 지금 전쟁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어요. 우리 5년 전에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거에 대한 그 전쟁에 따른 영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제는 1도 없잖아요. 1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새로 시작된 이 전쟁의 영향력은 굉장히 컸었죠. 처음에는 코스닥이 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4% 대폭락인데 반등 강하게 나오면서 또 한 번 폭락할 때는 마이너스 8%. 예를 들어 오늘 같은 날 어땠습니까?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다 죽자 이런 분위기였는데도 유가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가 상당폭 극복을 해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전쟁의 수혜주라고 하는 석유 관련주 그리고 방산주가 다 빠졌어요. 바뀐 거죠. 전쟁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개별 종목 장세가 올라 그러면은 지수가 늘뛰게 하면 개별 종목 장세가 올 수가 없어요. 시장이 안정이 돼야 개별 종목 장세가 올 수 있다. 자, 다음 주에 또 개별 종목 장세인지 지수 장세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이벤트가 2개 있어요. 엔비디아 행사가 있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에도 엔비디아가 젠슨 왕이 또 화려한 말발로 앞세워서 이 반도체, AI 반도체를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잘 나오겠지요. 숫자는 분명히 잘 나옵니다. 다 그랬으니까. 근데 과연 그 숫자가 과거치라 볼 수 있죠. 그 숫자가 마이크론을 비롯한 반도체 칩 관련주들의 주가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미 반영됐어 라고 보고 주가가 무너질 것인가? 횡보를 할 것인가?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대형주들 주식이 급등을 하게 되면 나머지 개별 종목들이 가기가 힘들어요. 바로 엔비디아 행사와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대단히 중요하다. 물론 FOMC 회의도 있겠지만은 그건 뭐 큰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인상을 하겠습니까? 뭐 인하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런 상황에서 마침 이번 주에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타임폴리오 등에서 드디어 코스닥 액티브 ETF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제가 유튜브 채널에 2개의 어떤 그 영상을 올려놨는데 그것만 보시면 금방 감을 잡으실 수 있어요. 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개별 종목 장세의 예고를 뜻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3월 17일 다음 주 화요일에는 또 새로운 2개의 ETF가 올라가는데 하나는 하나 플러스, 그러니까 코스닥 150 ETF. 이거는 앞서 보셨던 삼성과 타임폴리에서 나온 것과 거의 같은 건데, 그 기초자산이 그쪽은 코스닥 전체가 되겠고, 이 코스닥 150 액티브 같은 경우는 한화의 기초자산이 코스닥 150 종목입니다. 지수 코스닥 150.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타이거 바이오 액티브가 나와요. 같은 날 미래 에셋에서 바이오 액티브, 기술 이전 바이오 액티브, 바이오 관련 ETF가 나온다. 그것도 액티브 ETF가 나옵니다. 이 2개가 동시에 나와요. 자, 이걸 감안한다 그러면 시장 분위기와 그리고 다음 주에 출시된, 이번 주에 출시된 ETF, 또 다음 주에 출시되는 액티브 코스닥 ETF를 감안한다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런 거죠. 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개별 종목 장세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개별 종목 움직일 수도 있고, 이번 주에 보면 개별주 장세의 느낌이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 주에 만약에 반도체가 예를 들어서 아래 위 뭐 10%의 폭등락이 또 나온다. 그럼 답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나오고 ETF가 출시되고 이런 분위기라면 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개별 종목 장세가 열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자, 액티브 ETF가 뭔지, 이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우리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는 유튜브 채널에 제가 2개를 올려놨으니까 요거 2개만 참고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매주 일요일 밤 8시에 라이브로 진행하죠. 김우식의 썬데이 포스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테니까 그때도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 주 개별 종목 장세가 과연 열릴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끝이 안 나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